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시덕자창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적자창이란 덕을 믿는 사람은 창성한다는 뜻으로 올바른 덕에 의지하는 사람은 번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이같이 덕이 있는 선수의 의지에 번영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 핫스퍼 구단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의지해 엄청난 기세로 돌변했습니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맨시티에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인데, 한편에서는 토트넘에서 손흥민 이외에도 골을 넣을 선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골키퍼 중 한 명으로 활약했던 토트넘 출신의 프리델은 토트넘의 득점원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손흥민이 주장으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토트넘은 올 시즌 초반 리그 무패 행진과 함께 5승 2무의 성적으로 리그 2위에 올라 있습니다. 프리델은 영국 벤레이를 통해 토트넘의 올 시즌 경기력에 대한 생각을 전했는데, 손흥민 이외의 다른 선수들의 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과거의 위대한 팀들을 돌아보면 힘든 경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선수가 있었다며, 손흥민이 득점을 하고 있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다른 누군가가 더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토트넘의 스쿼드와 로테이션을 생각한다면 또 다른 센터백이 필요할 수도 있고, 판더 벤과 로메로가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부상 선수가 발생한다면 그만큼 좋은 선수가 필요할 것이라며 선수층 보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프리델은 토트넘이 케인을 잃었지만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에 크게 뒤처지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매디슨이 좋은 선수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고, 매디슨은 이미 토트넘의 리더 중 한 명처럼 보인다며 올 시즌 토트넘의 경기력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달 열린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 6골을 터뜨리는 맹활약을 펼친 가운데 리그 득점 순위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의 활약으로 토트넘이 잘 나가자 손흥민은 세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선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아스는 손흥민이 세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선수라는 주제를 조명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다른 스타처럼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적이 없고, 다른 선수들은 손흥민보다 적은 성과를 가지고 엄청난 찬사와 보상을 받는다며 손흥민은 항상 뒷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꾸준하게 활약을 선보이지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스는 손흥민이 레버쿠젠에서 토트넘 호스퍼로 이적한 후 매년 상승 곡선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라이벌에 비해 항상 뒤처져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2021-2022 시즌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EPL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도 인정받지 못했고, 시즌 최고의 선수 목록에서 그의 이름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와 함께 손흥민은 이번 시즌 엘링 홀란드에 이어 EPL 득점 순위 2위며 토트넘의 조용한 골잡이라고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을 통해 세계 무대의 이름을 알린 후 2015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토트넘 호스퍼로 합류했는데, 이후 핵심 자원으로 활약 중입니다. 토트넘의 사령탑이 교체되는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의 입지는 굳건했고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존재감은 이어졌고 2021-2022 시즌에는 23골을 기록하면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의 존재감은 이번 시즌도 강렬합니다. 토트넘 캡틴 완장을 차지하면서 안팎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인데, 손흥민은 개막전 이전에 부주장 제임스 매디슨에게 문자를 보내 원정 팬들 앞에서 둥글게 모여 우리의 일부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디슨은 손흥민이 팬들 앞에서 대화했고 정말로 그들을 움직이게끔 했다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꾸준하게 응원을 온 원정 팬들에게 선수들을 데려가 인사를 시키면서 고마움을 전하면서 캡틴의 품격을 선보이고 있으며, 해리 케인의 이적과 히샬리송의 부진으로 생긴 최전방 공격수의 공백을 메워주면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손흥민의 몸 상태는 심상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사타구니 부상 탓입니다. 이 여파로 한때 오는 주말 루턴 타운과의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결장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우선 손흥민의 의지로 팀 훈련엔 복귀한 상태입니다. 다만 당분간은 최근 경기들처럼 출전 시간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손흥민이 사타구니 부상으로 인해 최근 팀 훈련에 불참했고, 오는 주말 루턴 타운과의 경기 출전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NG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손흥민의 부상 문제를 직접 확인했고 조기 교체된 바 있다며 그나마 주중 훈련에 복귀하면서 부상에 대한 우려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부상으로 인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리버풀과의 EPL 7라운드를 마친 직후 손흥민의 몸 상태는 100%가 아니었지만 손흥민이 경기에 출전하고 싶어 했다며 대신 90분 풀타임을 출전시킬 생각은 없었고 60분 정도만 출전 시간을 줄 계획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고 골도 넣었으니 주장으로서 대단한 모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의 부상 가능성은 현지 보도를 통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리알 토마스 기자도 최근 SNS를 통해 토트넘 구단도 손흥민의 몸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우선 주말 루턴 타운전은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주말 경기 출전이 어려울 정도의 부상 정도는 아니지만 꾸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몸 상태가 정상적이진 않다는 뜻입니다. 최근 소속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도 교체 아웃이 반복되던 배경에는 이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제 손흥민은 지난 8월 2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3라운드 본머스전을 마친 이후 9월부터는 매 경기 교체 아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일 벌리전에선 해트트릭을 기록한 뒤 후반 27분 만에 경기장을 빠져나왔고 해트트릭에 재차 도전하던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도 후반 34분 경기를 마쳤습니다. 선제골을 넣었던 지난 리버풀전 역시 후반 24분 교체 사인이 났습니다. 팀을 이끌어야 하는 주장인데다 팀 내에서 가장 골 감각이 좋은 선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손흥민의 교체 아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팀이 크게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체력 안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었겠지만 최근 아스널, 리버풀과의 경기는 팀이 팽팽하게 맞서던 흐름에 교체됐습니다. 주장이자 에이스를 교체 아웃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손흥민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욱 우려가 되는 건 손흥민의 교체 아웃 타이밍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손흥민은 최근 셰필드전 80분과 아스널전 79분, 그리고 리버풀전 69분을 각각 소화한 뒤 경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특히 리버풀전 교체 아웃은 이번 시즌 가장 이른 시간 교체였습니다. 이날 손흥민이 귀중한 선제골을 넣었다는 점과 1대1로 팽팽하게 맞선 시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흥민 몸 상태에 대한 우려 역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손흥민은 안아골절 이후 안면 보호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월드컵 등 경기에 출전하거나 시즌 내내 고통을 참다가 시즌을 마친 뒤 탈장 수술대에 오르는 등 늘 경기 출전에 대한 의지가 컸습니다. 몸 상태가 100%가 아닌데도 오는 주말 루턴 타운전에 출전할 것이라는 현지 보도 역시 주중 훈련 복귀를 통한 손흥민의 출전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회복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출전 시간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팀의 새로운 주장 부임은 물론 해리 케인 이적 이후 새로운 원톱으로서 에이스로 거듭난 손흥민의 부상 우려는 토트넘에서도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0월 A매치 차출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부름을 받고 10월 튀니지와 베트남과의 국내 A매치 2연전에 소집됐습니다. 그는 루턴 타운전을 마친 뒤 귀국길에 올라 10월 A매치 평가전을 치러야 합니다. 몸 상태가 100%가 아닌 상황에서 장거리 비행을 거쳐 평가전을 치르는 셈입니다. 몸 상태를 고려해 소속팀에서 세심하게 출전 시간을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클린스만 감독이 국내 평가전 2연전에서 손흥민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절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월드컵 예선 등 중요한 무대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몸 상태가 성치 않은 선수가 굳이 국내 평가전에 출전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팬들의 비판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토트넘의 계륵으로 전락한 미드필더가 팀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인데요. 그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 시절에는 부동의 주전으로 군림했으나 엔제 포스테코글루 신임 감독 체제에서는 철저하게 주전에서 밀려났습니다. 올 시즌 호이비에르가 리그에서 선발로 나선 경기는 없으며 컵대회 한 경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발로 나선 바 있습니다. 이런 호이비에르를 이탈리아 세리에A의 명가 유벤투스가 원하고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간판 미드필더인 폴 포그바가 도핑 테스트 양성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호이비에르를 포그바의 대체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유벤투스의 영입 의지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계륵으로 전락한 선수로 빨리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호이비에르를 내놨고 가격표 또한 3천만 유로, 한국 돈 426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영국의 매체 스포츠몰은 토트넘이 유벤투스에 호이비에르 몸값 3천만 유로의 가격표를 던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 매체는 호이비에르가 콘테 감독 이탈 후 입지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후 주전에서 완전히 밀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시즌 EPL에서 선발로 나서지 못했고 풀럼과 컵대회에서 선발로 나설 수 있었다며 이런 호이비에르의 퇴장은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호이비에르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적이 유력했지만 토트넘에 잔류했습니다. 풀럼과 갈라타사라이 등이 호이비에르를 원했지만 거부했습니다. 호이비에르는 토트넘에서 주전 경쟁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혹독하게 벤치로 밀린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적을 주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매체는 유벤투스가 호이비에르 영입을 위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토트넘은 저렴한 3천만 유로에 호이비에르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며 임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호이비에르 연봉은 유벤투스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포그바의 불확실성 속에서 호이비에르는 유벤투스에서 주전으로 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연 작년 힘든 상황에도 부상 없이 꾸준히 열심히 뛰어줬던 호이비에르가 주전 입지가 밀린 상황에서 이적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호이비에르가 밀려나는 상황을 보고
손흥민 선수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감독이 누가 오든 전술에서 밀려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느 감독이 오든 간에 큰 사랑을 받았고 전술이 바뀌어도 항상 주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호이비에르와 다이어를 전력에서 배제시켜 팀을 완전히 리빌딩하려는 것 같습니다. 케인의 이적이 발생하며 기존의 케인 원팀에서 완전히 바뀐 토트넘 원팀을 만들기 위한 수순으로 기존의 고인물들을 쳐내고 새로운 선수들을 통해 차세대 토트넘을 만들려는 감독의 의중이 엿보입니다. 명장이 아닌 신임 감독이 왔을 경우 기존 고인물들은 감독에게 비협조하며 때로는 팀을 져야 하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신입들이 기본기가 되어 있기에 기존 고인물들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철학으로 토트넘을 만들겠다는 의중이 보입니다. 빅스타는 없지만 선수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서로를 격려하면서 끈끈하게 도전하는 클럽을 지향하는 것 같은데 어김없이 그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부디 이번 시즌에는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